자, 지난 영상에서 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자면요.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이 있을 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이제 시그마죠. 뭐 이제 이 정도 폭이 이제 표준 편차로 시그마가 되는데, 자, 이 곡선을 나타내는 함수가 이렇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m에서 m 플러스 k까지 이것을 적분하면은 이것이 이제 넓이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m 플러스 k다. 그러면은 지금 이 적분은 제가 지금 빗금 치는 이 영역의 넓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계산할 때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지수함수의 복잡한 부분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이거를 변수를 치환을 하면 계산이 쉬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변수를 새로운 변수 z로 놓고 계산을 하면 쉬워지는데, 이 과정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를 z로 놓는 이제 이 과정을 이제 표준화라고 하죠. 표준화. 정규 분포 곡선을 표준형으로 바꾼다, 그런 얘기인데, 저렇게 바꿔놓으면은 촉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0에서부터 어떤 값까지 이렇게 간단해지고, 근데 여기서 이 z라는 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z는 z 빼기 0 나누기 1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모양과 비교해 봤을 때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비교해 봤을 때 지금 0이 m에 해당하고 1이 시그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z라는 새로운 변수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새로운 정규 분포 곡선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z라고 하는 값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에서 x가 시그마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것이 z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정규 분포 곡선의 어떤 그 확률 넓이를 구하는 거는 이 표준 정규 분포 곡선 z로 표현된 이 새로운 정규 분포 곡선에서 0에서 z까지의 넓이로 다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그 여러분 이제 수능 시험을 봤을 때 그냥 어떤 해당 과목별로 그 과목에 배점돼 있는 그 배점대로 뭐 채점을 해서 나온 점수, 그거를 이제 원점수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원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원점수의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이제 그렇게 뭐 통계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원점수는 예를 들어서 뭐 100점 만점에 평균이 몇 점이고 표준 편차 몇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원점수만으로는 이 시험이 얼마나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내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먼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 자체로 점수 자체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100점 만점에 80점 받았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잘한 점수인지,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서 어, 이 원래 있던 정규 분포 곡선을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이렇게 바꾸었을 때는 그러면은 그때 나오는 점수를 이제 Z 점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Z 점수라고 하는 게 이 정규 분포 곡선을 표준화 할 때의 그 Z 값을 나타낸 점수가 이제 Z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Z 점수 값의 의미가 뭐냐? 평균에서 당신의 점수가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다. 지금 Z의 의미가 지금 이거니까요. 그걸 의미합니다. 그냥 점수가 뭐 80점이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Z 값은 그 값 자체가 평균에서 시그마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다는 걸 얘기해 주니까 그 자체가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Z 값이 얼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Z 값이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정규 분포 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이제 Z입니다. Z. 내지는 뭐 Z 점수, 이게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져 있다, 그걸 나타낸 숫자라 그랬죠. 근데 이걸 좀 더 익숙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변수를 이제 바꿔서 표현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게 표준 점수입니다. 표준 점수는 뭐냐면은 평균을 100으로 놓고 표준 편차를 20으로 놓는, 뭐 조금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예요. 평균을 100, 표준 편차를 20으로 하는 새로운 어떤 확률 변수, 그것이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평균이 100이고 여기 이제 그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것이 20이 되는, 그러면 여기는 평균에서 그 표준 편차의 한 배만큼 더해지는 값이 여기는 이제 12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포를 그 표준 점수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보면 평균이 100이고 시그마가 20이니까 여기 아무리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 바뀌더라도 Z 점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성적의 본질입니다. 평균에서 시그마의 몇 배만큼 떨어지느냐. 이거는 항상 똑같아요. 변수를 아무리 바꾸더라도. 그래서 여기 지금 Z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정의에서 그러면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100과 20으로 나눈 어떤 새로운 변수를 이렇게 T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T와 Z의 관계는 이렇게 주어야 됩니다. Z는 T 빼기 100 나누기 20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런 변수 T를 표준 점수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T는 어떻게 되느냐? T는 여기 Z 곱하기 20 더하기 100이 되는 거죠. 그죠? 100에다가 20Z 점수를 20배 한 걸 더하면 된다. 이게 T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근데 이 공식 자체 여러분이 뭐 이렇게 너무 깊이 현혹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Z 점수다. Z 점수가 본질인데 이거를 좀 더 알기 쉬운 형태로 바꾼 것이 표준 점수다. 결국은 여러분이 Z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점수를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난이도가 다른 과목들의 점수를 어떻게 비교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도입하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 교과목은 평균이 40점이고 표준 편차가 12다. 그래서 내가 지금 76점을 받았어요. 반면에 B 교과목은 내가 80점 받았는데 이거는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입니다. 자, 보시면은 A는 평균이 낮아요. B는 평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A가 좀 더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려웠다. B는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이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 자, 어려운 교과목에서 76점 받고 쉬운 교과목에서 80점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게 통계적으로 어떤 게 더 점수가 높을까? 이런 걸 이제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 점수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여러분이 표준 점수에만 너무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Z 점수입니다. Z 점수. Z 값이 정규 분포라는 확률 분포의 본질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 교과목의 Z를 구해보면은 Z가 여기 76 빼기 평균 나누기 이제 표준 편차가 되죠. 그러면 36을 11로 나니까 3이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76점이라는 점수는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3배만큼 떨어져 있다. 3배만큼 멀리 있다는 거예요. 3배만큼 멀리 있으니까 굉장히 사실은 잘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표준 점수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100에다가 이게 평균이죠. 그 다음에 3이 Z 값이고 여기 이제 22T의 표준 편차니까 100 더하기 3 곱하기 20이 돼서 이거는 160점이 됩니다. 그럼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표준 점수로 나타냈을 때 지금 A 교과목의 76점에 해당하는 점수는 표준 점수로 160점이 됩니다. 자, B 교과목을 보면은 똑같이 Z 값을 구해보면은 80 빼기 60, 80점에서 평균 60을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2가 되죠. 그죠? 2 시그마가 됩니다. 2 시그마. 그러면은 여기서 Z 값이 일단 2하고 3 차이가 납니다. B 교과목은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2배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A 교과목은 표준 편차의 3배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비교했을 때 3배만큼 더 떨어져 있는 게 더 상위권이라는 얘기죠. 더 점수를 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B 과목의 경우 T를 구해보면은 100 더하기 2 Z값 곱하기 표준 편차 하면은 이거는 이제 14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표준 점수가 여기 이제 140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교과목이 쉬운 교과목은 평균이 올라가죠. 그게 사실 쉽다는 것의 정의죠. 쉬우니까 평균이 올라갔겠죠. 쉬운 교과목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B입니다. B 교과목. 그러면은 최고점을 받은 학생, 최고점을 받는 학생은 과목이 쉽든 어렵든 고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평균이 높기 때문에 최고점을 받더라도 최고점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큰 배수만큼 떨어져 있지 않아요. 평균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이 높으니까. 그죠?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평균이 높으면은 평균과 가까우니까 표준 편차의 몇 배이냐 그 배수를 따질 때 Z값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로 환산을 했을 때 이 최고점을 받은 학생의 표준 점수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평균에서 시그마의 배수가 크지 않으니까.
반면에 교과목이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A 과목에 예를 들었을 때 교과목이 어려우면은 교과목이 아무리 어려워서 평균이 낮다 하더라도 시험 잘 보는 학생은 90점 이상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평균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은 Z 값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죠? 최고점 받은 학생은 시험이 어렵든 쉽든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90점 이상 100점 가까이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학생은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을 받는 학생의 그 표준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교과목이 어려질수록.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평균이 낮기 때문에. 평균이 낮고 최고점자는 평균과 상관없이 항상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교과목일수록 최고점자의 표준 점수는 올라간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가장 핵심은 뭐냐? 결국 이 Z 값이다. Z 점수가 중심이고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원하는 대로 T 값으로 변환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표준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Z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점수를 파악하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